네, 전세계 수리 방송을 학습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자의 조자 원리를 좀 하고 있죠. 오늘은 손수를 가지고 조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자 원리 그러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오늘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한자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사물에서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완전히 생소한 어떤 물건, 사물, 사건에서 글자를 가져오면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때문에 이 가장 익숙한 사건, 사물, 물체 등에서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세 개가 어디입니까? 손, 발, 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과 관련된 기본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자 그러면 흔히 부수자를 생각하시는데 부수자도 포함됩니다. 부수자를 포함한 기본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수자가 214개자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자는 대충 한 300여 자 됩니다. 이 300여 자 되는 것 가운데서 손과 관련된 기본자가 적어도 13, 14자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미 이 강의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조자 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수 그러면 제방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제방변이 떠오르시고 그 다음에 한손, 손우, 손개, 손우, 한손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뭘 들고 있는 모습? 칠복, 몽둥이를 들고 있는 손이죠. 나뭇가지 들고 있는 손, 가를지, 가지지. 그 다음에 꼬랑지를 잡고 있는 손, 미치리, 잡을리. 이게 다 손과 관련된 부수자들이죠. 기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손, 양손 받들공, 양손국, 그 다음에 마디촌, 그 다음에 소축. 이게 다 손과 관련된 기본 글자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마주들 여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적어도 13자죠.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글자들이 이제 기본 글자들인데 이 손수자에서 여러분들 사용된 글자가 뭐가 있어요? 손수자 가장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먹, 주먹 권자 태권도 할 때. 그 다음에 손바닥 장자 손 관련된 글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손을 가리고 그렇죠. 볼간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절할 때 양손으로 이렇게 절하죠. 그러니까 손 숫자에다가 이게 들어가면 절배자. 이런 것이 손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에요. 그럼 절한다 하면 손 관련되죠. 그 다음에 주먹 손 관련된 글자죠. 손바닥 손 관련된 글자죠. 그 다음에 보다 손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손이 다 들어가요. 훨씬 더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제방변이라고 해서 손 숫자가 손 관련된 글자 다른 글자 함께 쓰일 때 요걸로 쓰죠. 예를 들어서 치다, 칠타, 밀다,
밀추. 가리키다. 가리킬 지자. 자, 여기 보시면 손수가 들어갑니다. 자, 치다. 때리다. 손으로 하는 행동이죠. 밀추자. 손으로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가리키다. 손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 손수가 다 들어가요. 의미 요소로. 그런데 여기에 이 글자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손수자에다가 세추자. 그 다음에 손수자에다가 이거 쓰시면 글자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완성도가 있게 보이진 않죠. 조형미를 위해서 이 손수자를 이 글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자처럼 생겨서 제방면 그러는데 손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우자입니다. 또 우자. 이걸 우리는 손우자라 그럽니다. 옛날 그림들은 다 이렇게 손이에요. 자, 이것도 손입니다. 합쳐지면 우자가 되죠. 손과 손이 합쳐진 겁니다. 양손, 오른손을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자입니다. 이 손개자, 붓을 들고 있는 손. 붓을 들고 있는 손이죠? 붓을 들고 있는 손.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글자가 뭐예요? 손, 분율, 부필, 이게 다슬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하나 빠졌네. 손톱 조자. 이거 손입니다. 손이죠? 자, 이게 뭡니까? 위에서 손, 아래에서 손, 몽둥이를 하나 들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다툴 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자가 사전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임의로 손개 그렇습니다만 이게 손입니다. 손 관련된 기본 글자예요. 그러니까 부수자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214자 가운데는 빠져 있지만 이 글자는 기본 글자다. 뭘 뜻하는? 손을 뜻하는. 이거 전에 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손톱 조자도 이렇게 위에서 어느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이 손 모양이에요. 손. 이걸 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오늘날의 글자가 다 다릅니다만 모양은 다 이 모양을 가지고 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손을 뻗쳤느냐인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이 글자가 전부 다 뭐다? 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손톱조 이랬는데 여러분들 상표 등록할 때 이미 있는 상표는 그 상표 이름을 못 쓰죠. 상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수라고 가장 먼저 대표 글자가 돼버렸어요. 상표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미 있어. 손수가. 그 손조 하든가 손과 비슷한 손에 있는 손톱조 그랬어요. 손톱과 관련은 사실 거의 없어요. 약간 영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손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입니다. 자, 이 손이 있고 덮고 손이 있습니다. 손과 손이에요. 어떤 손이 있고 어떤 손이 있어. 물건을 주는 손, 받는 손이 있어. 여기에 떡이든 뭐든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야. 주고받는 장면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서로 누가 주는지 받는지 알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주는지 이 사람이 주는지 몰라. 이 글자가 받을 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고받다는 같은 행동이니까 줄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 여기 손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줄 숫자예요. 수업은 내가 듣는 거니까 수강, 받을 수. 또 교수는 수업을 주는 사람이니까 교수, 줄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고받는 장면에서 주다로 사용이 되니까 받는다라는 글자를 또 만들기 위해서
주고받는 건 손이 하는 행동이니까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자의 조자 원리를 보시는 겁니다. 각계전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자 보셨고, 이거 보셨고, 이거 보셨고, 이거 보셨어요. 한 손. 자, 두 손. 여러분들 이 글자 보시면 요거는 요거의 변형입니다. 요렇게 도끼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도끼와 이거를 합쳐 놓으니까 여기 부딪혀. 이 줄이 글자 꼴을 줄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있는 손, 군사병, 병사병, 양손 받들 공자입니다. 손 두 개란 얘기예요. 함께 뭔가 함께 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 요것이 요 글자입니다. 두 손 받들공. 자, 그 다음에 양손 국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손이에요. 양손 국자. 양손 국자. 여러분들 배울 학할 때 요 글자가 양손 국자하고 새끼줄하고 지붕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양손을 가지고 새끼줄을 꽈가지고 지붕 있는 것을 어린아이가 쳐다보는 장면에서 배울 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 국자, 양손 국이면 중간이 없어요. 근데 사전에 이게 안 나와. 214부 숫자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절구구 편에 가는 이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요. 양손입니다. 요 양손공과 양손국을 합쳐놓은 글자가 바로 이 마주들 여자입니다. 네, 양쪽에서 손이 있는 거예요. 위에 두 개, 아래에 두 개. 보통 양쪽으로 마주 드는 게 뭐 있어요? 수레죠, 수레. 그래서 수레가 들어가면 수레 여자, 가마 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각계전투 할 때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 여기서 두 손 받들 공, 양손 국, 또 두 손 또 있습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장면. 마디촌 그러잖아. 마디촌 그러는데 절사자인데 요 마디촌자는 한 마디 한 마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이 글자가 뭐냐?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양손을 딱 공손하게 해서 이렇게 뭔가 또 선물이든 뭐 뇌물이든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마디촌으로 되니까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주다 해서 줄 부자가 된 겁니다. 이건 위에 있는 글자는 발입니다. 발과 손이에요. 손발이 되어서 섬길 사자인데, 이거 섬기는 기간인 절사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사자가 되니까 섬기다, 모시다 이런 원뜻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다. 사람을 섬긴다. 모실 시자가 된 거예요. 이 마디촌자는 여러분들 이 활 보면 몸신자에다가 마디촌 들어가는 게 쏠사자예요. 이 몸신자는 배가 나온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에요.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쏠 때 이렇게 안 쓰고 옆으로 몸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몸이 부풀어 오는 임신한 여자처럼 보이고, 손으로 활줄에 있는 것을 한쪽은 활을 잡고 한 손은 또 화살 원위를 잡고, 그래서 이게 쏠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디촌자를 여러분 마디라는 말 때문에 손으로 연관하기가 혹 어려울 수 있는데 마디촌으로 하지 마시고 뭐라고? 손촌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 손 두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축자, 자축인묘할 때 소축자도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비틀어 놓은 모습이에요. 이 손으로 뭔가를 비틀어 놓은 모습이에요. 비트는 모습입니다. 양을 받친다. 두 손으로 양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모양 좋게 해서 딱 받치는. 농구공 할 때 딱 해서 농구할 때
돌리면서 약간 시내를 주면서 던진다. 이게 저기 양을 바친다. 바칠 숫자, 변변찮은 것을 바친다 해가지고 수치스럽다 할 때 숫자, 진수성찬할 때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축이 아니고 두 손이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11 보셨죠?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손이 있어요. 칠복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손이 있어요. 나뭇가지. 그것이 가를 짓자. 칠복자, 가를 짓자. 치다. 우리가 공격한다. 그렇죠? 칠공자. 가를 지자. 가지지. 네. 그 다음에 북이 북꽃자. 이것이 나뭇가지 들고 가치를 생겨 가지고 북을 두들기니까 북꽃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칠복자도 손에 뭘 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손이다. 나뭇가지 들고 있는 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칠복자, 가를 짓자. 그 다음에 동물의 꼬랑지를 잡고 있는 손. 여기 아까 이거 보셨죠? 이게 손이라고. 요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잡을 이자. 동물의 꼬랑지를 잡고 있는 손. 잡을 이자. 그래서 여기 달아나면 잡을 채자. 체포. 자, 이렇게 해서 손과 관련된 기본 글자 14자를 짧은 시간에 검토해 보셨습니다. 이것이 기본 글자인데 이런 기본 글자를 가지고 손과 관련된 무수한 글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손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글자들이 탄생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조자 원리라는 것이 우리와 익숙한 사물, 사건, 물체에서 글자가 탄생하고 우리의 상식 밖을 벗어난 우리의 삶을 벗어난 글자는 한 글자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신다면 한자의 조자 원리를 여러분이 터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